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겨울만큼 힘든 계절이 없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치료 기간과 방법 또한 까다로운 건선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해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 질환이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 건선은 치료 기간도 길고 또 과정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건선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건선은 붉은 반점과 비늘을 동반하는 피부각질을 동반한 발진이 주로 압력이나 마찰을 받는 부위, 즉 팔다리의 관절 부위, 엉덩이, 두피 등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 발톱 무좀과 유사한 변형이 손발톱에 나타나기도 하고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수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감기를 앓고 나서 혹은 약을 잘못 복용한 후 전신적으로 작은 반점이 갑자기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으로 한 번 걸리면 10 내지 20년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으로 좋아지더라도 평생 재발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의 약 1 내지 2%가 이 질환에 걸려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60명 정도가 매년 새로 이 질환에 걸린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건선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선이 사실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네. 건선에 따른 그 증상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건선은 병변의 형태에 따라 예. 판상, 관찰부, 물방울량, 농포성, 홍피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먼저 판상건선은 건선의 대표적인 임상형으로 가장 흔히 관찰됩니다. 개개의 병번은 주위와 경계가 명확한 판상으로 붉은색을 띠며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부위로는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이며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관찰부 건선은 드물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 건선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굴측건선, 역건선이라고도 합니다. 물방울량 건선은 연쇄상구균에 의한 편도선염 후에 0.5 내지 1.5cm 크기의 작은 물방울 같은 구진이 전신에 산재되어 급속히 나타나게 되는 건선입니다. 농포성 건선은 드물게 보는 건선의 급성 형태로 손과 발바닥에 농포가 나타나는 구속성 농포성 건선, 전신에 나타나는 전신성 농포성 건선이 있습니다. 급성 전신 건선의 경우에는 오한이나 고열, 권태감, 관절통 등의 전신 증상이 있고 백혈구 증다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건선 홍피증이라는 건선 종류도 있는데요. 전신 피부에 걸쳐서 홍반과 인설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급성 건선의 한 형태입니다. 인설이 심한 경우를 박탈성 건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가려움증이 심하고 얼굴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선은 또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건선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독특한 관절염인 건선 관절염이 있습니다. 건선 관절염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과 발가락 관절 중에 일부를 좌우 비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한 건선병변이 눈을 침범하는 경우에 주로 눈꺼풀과 결막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 밖에 심혈관계 이상, 간, 소화기와 호흡기의 동반 질환들이 아주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건선의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생하는 원인 또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선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 악화 유발 요인, 면역학적 요인, 표피 운동성의 이상, 각질 형성세포 분화의 이상, 생화학적인 요인, 암 유전자, 진피 혈관의 이상, 신경 펩티드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전적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 환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악화나 유발 요인입니다. 피부 외상, 감염, 건조한 기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일부 약물 등이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선의 피부 증상은 처음에는 선홍색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되어 점차 크기가 커지거나 서로 합쳐져서 동전 모양 내지는 다양한 크기의 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병변들은 경계가 명확하고 은백색의 껍질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진은 주로 대칭적으로 오고 무릎이나 팔꿈치, 둔부, 두부 등에 호발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부위가 상처받기 쉬운 부위로 피부 외상이 병의 악화 요인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가려움증을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고 30 내지 50%의 건선 환자에서 피부 외에 손발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톱에 작은 함몰들이 발생하는 조갑 함몰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농포성 건선에서는 손발톱이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건선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건선은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우수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의 치료는 크게 국소치료, 광치료 및 전신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국소적 치료로 스테로이드 연고, 비타민 D 유도체, 국소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광선 치료를 병행하거나 전신요법으로 스테로이드,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드, 면역 억제제 등을 복용하게 됩니다. 광치료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건선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장기간 노출 시에 일광 화상이나 피부 노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신요법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소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병변이 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건선이 치료 기간도 좀 길고 재발할 확률도 높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 건선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건선 피부를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면 건선이 생기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은 이러한 피부 자극이나 상처를 받는 환경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을 억지로 문질러 떼어내거나 때를 미는 것은 건선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게 되면 이것이 자극이 돼서 다시 건선이 악화되거나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건선을 악화시키므로 가능하면 피하도록 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그 자체가 건선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선을 악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피부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자외선 노출은 건선을 호전시키지만 햇빛을 너무 많이 쬐이면 화상이 생길 수 있고 기미나 피부 노화를 비롯해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의 경우에는 너무 자주 하거나 장시간 하는 것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벼운 샤워 위주로 하고 비누 사용은 또한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할 때는 건선의 껍질을 손이나 떼수건으로 억지로 벗겨내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술과 담배도 직접적으로 건선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과음과 흡연이 전신 건강에 따른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맵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당지수가 높은 음식, 육류 등도 건선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건선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이 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계의 저항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